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2, 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강좌 중에 2는 분석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2학기 내내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설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복습을 시켜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2주차부터 진행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차의 내용은 우리가 모집단 하나에 대해서 모집단의 평균 또는 모집단의 비율 또는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모집단이 있는 거고요. 그런 두 개 모집단에 있어서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건 중요한 특성치를 비교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특성치가 이 통계,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이제 모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되는 두 그룹에 대한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의 문제가 바로 2주차에 여러분들한테 핵심 내용이고 데이터 분석 입문 1에서 1학기 때 마지막 챕터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2학기에 제대로 된 시작이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쫓아오길 바랍니다. 전하 강현철 교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 이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먼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비교라고 하는 거는 왜 하게 됩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즉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중형차 소나타와 일본의 도요타의 예를 들어서 중형차가 서로 경쟁한다 이런 거죠. 이 경쟁은 모든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 그 경쟁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 그 특성치를 비교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특성치를 비교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약품이 개발이 됐다. 치료제가 개발됐다. 기존에 치료제가 있었다. 이 둘이 경쟁을 한다. 그럴 땐 뭐예요? 각각 그 기존의 약과 새로 개발된 약에 동일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율이 더 우수한 약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 비교를 통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비교 예가 3개 나와 있는데요. 하나가 광고 A와 B가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런 거죠. 하나는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가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오래 기억시키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두 광고는 어느 것을 조사해 보면 더 오래 기억되는가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 뭐 삼성에서 나온 프린터가 있다고 해봐요. 또는 다른 데서 나온 또 프린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뭐 휴렉 패커드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프린터는 우리가 인쇄하다가 용지가 걸리는 게 제일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각 프린터가 월 평균 얼마나 용지 걸림 횟수가 있는가 그런 걸 비교를 통해서 용지 걸림 횟수가 적은 프린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휴대폰이 있어요. 뭐 S20도 요새 최근에 있고요. 또는 뭐 노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두 종류의 휴대폰 모델이 어느 걸 더 선호하는가 비교를 해서 보다 월등히 선호하는 물건에 대한 모델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생산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모집단을 비교해서 그것의 승자를 결정을 시키는데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을 비교한다라는 건 보통 이런 거죠. 특성이라고 하는 건 모수라고 하는 거죠. 모집단에서. 그래서 두 그룹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차이가 있나 없나. 그래서 뮤1 이코르 뮤2 차이가 없다. 또 차이가 있다. 비율에 대한 비교 P1 이코르 P2
분산에 대한 비교, 시그마 1 제곱 이끌어 시그마 2 제곱 등 여러 가지 비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비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 4장에서는, 다른 말로 지난주에는 단일 모집단에서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 비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의 경우는 대부분 두 개 이상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보다도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걸 통해서 기존 거보다 끊임없는 새로운 제품의 공정의 개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야 될 것이다. 예를 한번 보자.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다. 새로운 약품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그럴 때 새로운 약품을 이용한 환자와 이용하지 않은 환자 간의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새로운 약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한 통신사 같은 경우에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휴대폰의 사용 기간,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일찍 잘 안 바꿉니다. 성별,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간에 있어서 휴대폰의 사용의 평균 시간이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케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용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제안하는 게 맞게 되겠죠. 이외에도 우리가 느끼는 사회 어떤 현상에 대한 남녀별의 인식도 정도의 차이, 흡연 집단, 즉 담배를 피우는 집단과 비흡연 집단 간의 폐암 발생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문제,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따라서 교수법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이상과 같이 두 개 그룹에 대한 비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5장에서는 그런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비교의 문제, 평균에 대한 비교, 비율에 대한 비교, 분산에 대한 비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같이 다뤄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슬라이드 4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겁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즉, 귀무가설은 이런 거죠. 뮤1,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뮤1 이꼬로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 뮤2는 뮤1 이꼬로 뮤2는 차이가 없다고, 대립가설은 뮤1하고 뮤2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거는 모수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경우 각각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규 분포에 근거한 Z 검정, 정규 검정을 여러분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다, 모른다 이거죠. 이것이 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그럴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첫 번째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 N1, 두 번째 모집단의 크기 N2, 이런 것들이 충분히 클 때는 정규, 우리가 여러분들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표본이 충분히 클 땐 근사적으로 정규 검정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몰라요.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그럴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두 개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을 때는 독립적인 두 개 표본, 모집단 2표본이라는 거죠. 2표본 T 검정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모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는 2표본 T 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자유도를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근사적인 T 검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T 검정은 데이터 분석 입문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SES에서도 그렇고요. SPSS에서도 그렇고 엑셀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와 다를 때 두 가지 결과를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차이 비교에 대한 문제 중에 한 레코드, 한 자료의 관측에 대해서 자료가 쌍으로 얻어지는 경우예요. 쌍으로 얻어지는. 그래서 그런 걸 대응표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응표본. 그 데이터가 쌍으로 얻어지는 경우 그 짱 내에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할 때는 페어드 T 테스트, 즉 대응표본 T 검정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차이 검정, 재 검정을 하면 되고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증하는 건 보통 F 검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슬라이드 5쪽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실험 A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실험 B라고 하는 또 다른 모집단 그룹이 있습니다. 하얀 것들이 원래 데이터 얻어진 값입니다. 그런 하얀 데이터 값들의 평균을 검은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측 그림도 동일합니다. 실험 A 그룹이 있고 실험 B 그룹이 있고 하얀 점들은 원래 데이터 값이고요. 그들의 평균을 검은 점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왼쪽 그림을 보면 자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걸 알죠? 즉 자료가 흩어짐이 적은 거죠. 분산이 작다 이런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보면은 훨씬 더 자료가 이렇게 흩어져 있죠. 퍼져 있는 거. 즉 왼쪽 그림에 비해서 분산이 크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서는 두 그룹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죠. 오른쪽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아요? 평균이 커 보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하얀 점들을 다 떼내고요. 평균만 넣으면 두 개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두 그림을 보면 왼쪽은 집단 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오른쪽은 그렇지 않다. 원래 데이터 하얀 점들을 다 제외한 평균만 놓고 보면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이다. 즉 자료가 모여 있는 데서는 작은 차이도 차이가 있게 느껴지지만 자료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그 차이가 동일한 차이라도 차이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이죠. 즉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자료가 모여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 하는 바로 이런 분산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모집단에 대한 평균 비교에 있어서 항상 분산이라고 하는 자료 흩어짐을 고려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라이드 6쪽으로 갈게요.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갖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시험 A라는 게 있어요. 봤더니 응시생 성적이 94, 95, 96, 95, 94, 98, 97이라고 해봐요. 되게 자료가 모여있죠. 점수들이. 다 우수합니다. 이런 경우는 분산이 되게 작은 거죠. 자료 흩어짐이 되게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에서 1.2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등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B시험을 보면요. 성적이 10점, 45, 56, 72, 89, 89, 99예요. 앞서보다 자료가 굉장히 흩어짐이 크죠. 분산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1점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B 두 시험에서 동일한 1점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A에서는 영향력이 큰 차이라고 보여지지만 시험 B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자료가 이렇게 모여있고 흩어짐에 따라 차이의 정도가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때는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고려해서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슬라이드 6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 뮤1, 기무가설은 H0는 차이가 없다는 뭐예요? 뮤1 이꼴은 뮤2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공장에서 생산된 냉장고에 있어서 냉각 능력의 평균이 같은가? 즉 두 모집단의 모평균이 같은가?
즉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절차는 거기 1단계부터 6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죠. 귀무가설은 뭡니까? 뮤1 이꼬르 뮤2. 대립가설은 H0가 아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단계 2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와 다를 때 결과를 둘 다 제공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아닌가, 즉 귀무가설 H0 이꼬르 시그마 1 제곱 이꼬르 시그마 2 제곱인가 아닌가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이 이제 동일하다고 나오면 쭉 이어가시면 돼요. 어느 정도 되면은 주장하는 것,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것인가의 기준, 그 유의 수준을 결정하고요. 검정 통계량은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나 없나는 뭐예요? 첫 번째 집단에서 뽑은 평균 X바, 두 번째 집단에서 뽑은 Y바를 빼보면 알겠죠. 빼서 그게 0에 가까우면 차이가 없는 거고, 그것이 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커질수록 차이가 없다 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걸 선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얻어진 통계량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 확률값, 즉 P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 그런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결론을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앞서 한 슬라이드 7쪽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한다. 기본적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 일단은 이런 T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두 X그룹, 모집단 A와 B가 정규분포를 따르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면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고요. T 검정, 그렇지 않으면 비모수적 검정을 해야 됩니다. 비모수적 검정은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정규성 과정을 만족하는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아닌가, 분산의 동일성을 체크하라고 했죠. 2단계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독립위법은 T검정을 하면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자유도를 수정한 근사적인 T검정을 해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또 하나 적혀 있는 게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찍어보고 그런 걸 확인해 보면은 두 그룹의 차이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5%, 1%, 10% 이런 거죠. 기무가설의 합시 정도를 나타낸 검정 통계량을 선정하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검정 통계량과 P값을 계산하죠. 계산한 P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기각이나 채택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석을 해서 결론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모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에서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경우에요. 자, 첫 번째 모집단에서 X1에서 XN1, N1명을 뽑았어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 Y1에서 YN2, 즉 N2개를 뽑았습니다. 물론 각각 첫 번째 모집단은 평균이 뮤1, 시그마1 제곱인 정규분포로부터 뽑았고요. Y1에서 YN2는 평균이 뮤2, 분산이 시그마2 제곱인 정규분포로부터 뽑은 겁니다.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른대요. 근데 같대요. 즉 시그마1 제곱 이꼬르 시그마2 제곱 이꼬르 시그마 제곱입니다.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하니까 뭐예요? 두 그룹을 묶어서 공통 합동 분산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 추정량 SP 제곱은 는 분자를 보세요. X 그룹들의 편차 제곱합 더하기 또 하나는 Y 두 번째 모집단의 편차 제곱합 나누기 첫 번째 집단의 그 자유도 N1 빼기 1 플러스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 N2 빼기 1 이렇게 계산한 거죠. 즉 여러분들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은 어떻게 돼? S1 제곱은 시그마 xi-x 바의 제곱이잖아요. 즉 xi-x 바의 제곱 편차 제곱은 N1-1 S1 제곱이 되잖아요. 또 두 번째 집단의 분산 S2 제곱은 시그마 yi-y 바의 제곱 나누기 N2-1이잖아요. 그러니까 N2-1 곱하기 S2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시그마 yi-y 바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 더하기 두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 편차 제곱합을 다 더해서 자유도로 나눠서 공통 분산 SP 제곱을 구한 겁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 N1 마이너스 1
플러스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 n2-1이라면 n1 플러스 n2-2가 되죠. 그런 t 검정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t는 두 그룹의 비교니까 x바 마이너스 y바라는 게 나오고요. 빼기 뮤1 마이너스 뮤2죠. 뮤1 마이너스 뮤2는 기무가설 하에서 0이죠. 그 다음 루트 n1분의 sp제곱 플러스 n2분의 sp제곱인데 공통 분산이기 때문에 sp제곱을 밖으로 루트 밖으로 빼서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로 식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모집단에 있어서 모분산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지지 않고 모분산이 동일할 때 모집단의 차이가 있나 없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것은 x바 마이너스 y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두 집단으로부터 뽑은 x바 마이너스 y바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나오고요. 분산을 구해보면 n1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동일하다고 했을 때 sp의 제곱은 바로 뭐냐면 x들의 편차 제곱 합 n1-1의 s1 제곱 플러스 y 편차 제곱들의 합 n2-1 s2 제곱을 자유도 n1 플러스 n2-2로 나누면 되고요. 합동 분산이 추정됐으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t검정 통계량 즉 x바 마이너스 y바 빼기 기대값 뮤1 마이너스 뮤2 나누기 분산의 추정량 즉 루트 n1 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n2 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 대신에 추정량 sp 제곱을 집어넣고요. 그것이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sp 곱하기 루트 n1 분의 1 플러스 n2 분의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t 검정을 이용해서 두 독립 이 표본에 대한 비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